나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검은 관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서울의 장례식장. 공기 중에 섞인 꽃향기와 눈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가족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비어 보였다. 어머니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속삭였다. 이제 내가 잘해야 해. 우리 집안에 충성하라고. 그 말에 속이 메스꺼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지쳐 있었다. 그러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켜보니 낯선 번호. 메시지 한 줄. 나는 살아있어? 가족을 믿지 마. 손이 떨렸다. 관 안에는 분명 내 남편, 민준의 얼굴이 있었다. 차 사고로 죽었다고 경찰도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나는 관을 다시 봤다. 뚜껑이 닫힌 그 안에 정말로 그가 누워있는 걸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살아있는 남편을 장례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날 속이고 있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뒤집혔다. 나는 민준과 결혼한 지 5년째였다. 우리는 평범한 직장인 부부였다. 민준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고 나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였다. 처음 만난 건 회사 야근 후의 동네 카페였다. 그는 웃으며 커피 한 잔 사줄게요 라고 했고 나는 그 미소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가족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집안의 장손 며느리를 기대했다. 민준이 엄마 말씀 안 들으면 안 돼. 내가 먼저 양보해야지. 처음엔 참았다. 시동생 지은은 나를 덧니라고 부르며 달라붙었지만 곧 그게 위선임을 알았다. 그녀는 내 돈을 슬쩍 훔치거나 민준에게 덧니가 너무 예민해라고 험담했다. 민준은 늘 중간에서 미안해, 가족이야 라고 했다. 나는 참았다. 왜? 민준을 사랑했으니까. 그는 나를 위해 노력했다. 퇴근 후 꽃을 사오거나 주말에 산책하며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가족의 압박은 점점 커졌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봐야지.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애 키워라고 했다. 나는 거부했다. 저는 일하고 싶어요. 그 말에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 집안에 들어온 이상, 내 뜻대로 안 돼. 그날 밤 민준과 다퉜다. 왜 항상 가족 편이야? 그는 한숨 쉬며 너도 이해해. 나 혼자서 버티기 힘들어. 나는 울었다. 그런데도 떠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민준의 눈빛에 희망이 보였으니까. 우리는 가끔 도망치듯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그는 언젠가 우리 둘이서만 살자라고 약속했다. 그 약속이 날 붙잡아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은은 민준의 회사 프로젝트를 훔쳐 자기 명의로 올렸고 시어머니는 내 가족에게 그 애는 집안일도 못해라고 소문을 냈다. 나는 모든 걸 삼켰다. 이게 결혼이야 라고 자신을 달랬다. 그러다 그 사고가 일어났다. 민준이 퇴근길에 트럭과 충돌했다. 경찰은 운전기사 과실이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민준이가 피곤해서 그랬어. 내가 집에서 기다리지 않아서 라고 나를 탓했다. 장례식 날 그 메시지가 왔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타이핑도 안 됐다. 누구세요? 민준 씨예요. 답이 왔다. 그래. 도망쳤어. 가족이 날 죽이려 했어? 증거는 내 이메일로 보낼게. 첨부 파일이 도착했다. 민준의 음성 녹음. 엄마, 지은아, 왜 내 주식을 빼앗으려 해? 나 없이도 사업하겠다고.
그 뒤로 가족들의 대화 녹음이 이어졌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민준이가 방해돼. 사고로 처리하자 이지은, 언니한테는 비밀로 해요. 그녀가 알면 골치 아파요.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민준은 살아있었고 가족이 그를 죽이려 했다. 그리고 나를 이용해 유산을 노렸다. 나는 관을 다시 봤다. 빈 관일까? 아니, 그 안에 뭔가 이상했다. 관 뚜껑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배신을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우리 집이 아니었다. 시댁이었다. 민준의 유산 절차로 인해 내가 머물러야 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해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민준의 메시지대로 이메일에 도착한 증거를 백업했다.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가족들의 이메일. 그들은 민준의 회사 지분을 빼돌리려 했고 사고를 꾸몄다. 민준은 그걸 알았고 도망쳤다. 하지만 어디로? 답신을 보냈지만 더 이상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불안이 밀려왔다. 그는 안전할까?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낮에는 상주로 앉아 가족들을 관찰했다. 시어머니는 이웃들에게 우리 민준이 너무 일찍 갔어. 며느리가 잘 보살펴줬는데 라고 연기했다. 지은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언니, 민준 오빠 유언장에 나 뭐 써줬어? 라고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 변호사한테 물어봐.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밤이 되면 나는 컴퓨터로 자료를 분석했다. 민준의 회사 서버에 접근했다. 그는 비밀번호를 공유해 둔 적이 있었다. 비상시서 거기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았다. 가족들이 민준의 프로젝트를 훔쳐 해외에 팔아넘긴 기록. 수억 원의 돈이 흘렀다. 내 분노가 끓어올랐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참았을까? 결혼 초, 시어머니가 내 옷장을 뒤적 이런 옷은 집안에서 안 어울려라고 버린 날 민준이 엄마가 그러시네 라고만 했다. 지은이 내 친구에게 전니는 결혼 전엔 예뻤는데 이제는 라고 소문낸 날 나는 울며 민준에게 도와줘 라고 했지만 그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했다. 그 모든 고통이 이제야 이해됐다. 그들은 나를 도구로 봤다. 민준의 아내로서, 유산의 열쇠로서.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민준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는 놀랐다. 증거가 나는 파일을 보냈다. 그는 이건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내가 직접 하겠어요. 왜? 복수였다. 단순한 법적 처벌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을 파고들고 싶었다. 다음 날 가족 모임에서 나는 말했다. 민준 오빠의 유언장을 봤어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 뭐라고? 나는 천천히 읽었다. 가짜였다. 내가 조작한 버전. 모든 재산은 아내에게.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지은이 소리쳤다. 거짓말. 오빠가 그렇게 할 리 없어. 나는 웃었다. 증거는 경찰에 이미 갔어요.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아직이었다. 나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디야? 올게, 답, 기다려. 곧 올게. 내 심장이 뛰었다. 그는 돌아온다. 그리고 함께 이 지옥을 끝내자. 민준이 돌아온 그날 나는 시댁마당에서 기다렸다. 비가 그친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한옥.
시어머니와 지은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나는 문득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민준이 나를 안고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한 그 순간. 그 약속이 지금 깨진 거품처럼 느껴졌다.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헐레벌떡 달려왔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여봇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체온이 전해지자 눈물이 터졌다. 왜 가족이, 그는 떨며 말했다. 엄마와 지은이가 사업을 망치려 했어. 내가 막으려 하자 사고를 꾸몄어. 트럭 운전사는 지은이 돈으로 산 거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해?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 내가 변호사한테 줘. 하지만 나는 멈췄다. 아니. 내가 직접 대면할게. 그는 놀랐다. 위험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깨어났다. 민준아. 너 이사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은이 달려 나왔다. 오빠, 민주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 때문에 도망쳤어. 나는 테이블에 USB를 던졌다. 이거 봐요. 민준 오빠의 녹음, 거래 내역, 모든 게 여기. 시어머니가 떨며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민준의 목소리가 울렸다. 엄마, 왜 날 죽이려 해? 지은아, 내가 날 배신한 거 알아? 이 지은이 울부짖었다. 오빠, 오해야. 우리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은행 이체, 이메일, 심지어 CCTV 영상. 트럭이 민준의 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장면? 시어머니가 무릎 꿇었다. 민준아, 용서해. 엄마가 잘못했어. 집안이 무너질까 봐.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당신은 항상 집안을 핑계로 나를 통제했어. 나도 사람인데. 나는 지은을 봤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언니, 미안해. 오빠 지분만 가져오려 했어? 당신은 그냥 방해물이었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방해물. 5년 동안의 모든 모욕이 스치고 지나갔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며느리야, 내가 민준이를 데려온 거잖아. 용서해줘. 나는 손을 뿌리쳤다. 저는 당신들의 도구가 아니에요. 민준이를 사랑한 여자일 뿐이에요. 그 순간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나는 자유로웠다. 경찰이 도착했다. 내가 익명으로 신고한 거였다. 그들은 가족들을 데려갔다. 시어머니는 민준아, 엄마 사랑했어 라고 외쳤지만 민준은 고개만 저었다. 지은은 나를 노려봤다. 당신 때문에. 나는 대답했다. 당신들 때문에 민준이가 죽을 뻔했어. 집안이 텅 비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앉아 있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그 후로 우리는 서울을 떠났다. 작은 제주도의 집으로. 바다 소리가 들리는 곳, 바람이 자유롭게 부는 마을. 민주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나는 출판 일을 원격으로 이어갔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다. 시어머니의 무릎 꿇은 모습, 지은의 울음소리. 그리고 민준의 빈관.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내가 물었다. 그는 한숨 쉬었다. 너까지 위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가족이 무서웠어. 나는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심리상담사 아저씨는 트라우마는 시간으로 치유돼. 서로를 믿는 게 중요해 라고 했다. 민주는 노력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사랑해 라고 했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물었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한 달 후 소식이 왔다. 시어머니가 감옥에 갔다. 사기와 미수살인 혐의로. 지은은 해외로 도망쳤지만 인터폴에 잡혔다. 민준의 회사 지분은 우리에게 돌아왔다. 돈은 많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이 돈으로 뭐 할까? 민준이 물었다. 기부하자. 가족처럼 망가지지 않게 우리는 고아원에 썼다. 그곳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 상처를 조금씩 메워줬다. 하지만 내 분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준이 말했다. 엄마가 편지 썼어. 나는 받아들었다. 민준아, 엄마가 미쳤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미안해. 너희 부부가 행복하길 빌어. 눈물이 떨어졌다. 용서. 아직 못할 것 같았다. 읽고 버려. 민준이 말했다. 그는 이해했다. 너의 감정이 제일 중요해. 그날 밤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속삭였다. 과거를 놓아줘.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할게. 그 복수는 나를 해방시켰지만 동시에 고립시켰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나는 이제 내 가족을 만들기로 했다. 민준과 그리고 언젠가 올 아이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너무 컸다. 신뢰, 순수함. 제주도의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차갑고 자유로웠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민준의 새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나는 임신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이 꿈틀거렸다.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자. 민준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의 재판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배신한 여동생, 형의 죽음을 모의하다. 그녀는 10년형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15년. 그 뉴스를 보며 나는 복잡했다. 정의가 실현됐지만 기쁨은 아니었다. 그들이 후회할까? 내가 물었다. 민주는 모르지.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는 옳았다. 우리는 새 집을 샀다. 현대적인 아파트, 가족의 간섭이 닿지 않는 곳, 친구들도 돌아왔다. 결혼 후 멀어진 사람들. 너 괜찮아? 그들이 물었다. 나는 웃었다. 이제야.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그 메시지를 떠올렸다. 나는 살아있어. 그 한 줄이 내 삶을 바꿨다. 나는 일기를 썼다. 매일 내 감정을 적었다. 오늘은 화가 났어. 왜 그랬을까? 오늘은 감사해. 민준이 곁에 있어서 쓰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임신 6개월, 우리는 산모 교실에 갔다. 다른 부부들을 보며 부러웠다. 그들은 순수했다. 우리처럼 상처투성이가 아니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민준이 키스했다. 이미 그래. 출산 날이 다가왔다. 병원에서 기다리며 나는 손을 꼭 쥐었다. 아이 이름은 희망이라고 하자 통증이 왔다. 세상이 다시 무너지는 듯했지만 이번엔 새 생명으로. 아이가 울음소리를 냈다. 아기 왔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쥐었다.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됐다. 아니, 잊힌 건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우리는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봤다. 맑은 서울의 하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 여전히 물음이 남았다. 가족의 배신이 정말 끝났을까? 아이를 키우는 나날은 바빴다. 희망이는 밤낮 없이 울었고 우리는 교대로 재웠다. 민주는 집에서 일하며 자빠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다. 나는 출판사로 복귀했다. 동료들이 텀마가 되니 더 빛나네 라고 했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피곤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불쑥 찾아왔다. 희망이가 웃을 때 지은의 얼굴이 스쳤다. 그 애도 이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 죄책감이 들었다. 복수한 내가?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선택했다. 나는 보호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왔다. 감옥에서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열어봤다. 며느리야, 손주가 태어났다니.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받을 자격 없지만 행복하길. 눈물이 고였다. 민준에게 보여줬다. 읽을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결정해. 나는 편지를 태웠다. 끝내자.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희망이 1살 생일, 파티 중에 문이 열렸다. 지은이었다. 출소한 모양이었다. 오빠, 언니. 축하해. 그녀의 눈은 퀭했다. 민준이 일어났다. 왜 왔어? 그녀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감옥에서 매일 후회했어? 오빠 프로젝트 훔친 거, 엄마랑 꾸민 사고. 다 내 잘못이야. 나는 희망이를 안고 물러섰다. 후회. 그게 다야. 그녀가 울었다. 언니, 당신을 무시한 것도 미안. 며느리라서, 아니, 사람이라서. 그 말에 가슴이 저렸다. 사람이라서. 나는 그녀를 봤다.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그냥 망가진 사람. 그리고 다시 오지 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나서며 고마워. 살아있게 해줘서. 그날 밤 우리는 희망이를 재며 이야기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민준이 물었다. 시간이 말해줄 거야. 삶은 계속됐다. 나는 책을 썼다. 익명으로 우리 이야기를. 배신의 가족, 사랑의 복수.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이 감동적이에요 라고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치유였다. 쓰면서 내 상처를 직시했다. 이제 나는 강했다. 희망이가 걸음마를 배우던 해, 우리는 또 다른 변화를 맞았다. 민준의 회사가 성장했다. 그는 CEO가 됐다. 너 덕분이야. 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우리 덕분을. 하지만 성공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옛 가족 친구들이 연락 왔다. 민준 씨, 어머니 소식 들었어. 도와줄 수 있나? 나는 차단했다.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야. 내 경계심은 여전했다. 희망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나는 카페에서 일기를 이어갔다. 오늘 희망이가 엄마 사랑해라고 했어? 그 말이 모든 걸 치유해. 하지만 가끔 장례식장의 관이 떠올랐다. 그 빈관 속에 내 믿음이 죽었다. 민준과 우리는 여행을 갔다. 부산의 바다. 여기서 다시 결혼하자. 그가 프로포즈했다. 우리는 웃으며 맹세했다. 영원히 돌아와. 나는 임신 소식을 알렸다. 둘째, 그는 기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또 가족의 저주가 올까? 아니, 그건 미신이었다.
나는 강해졌다. 시어머니의 사망 소식이 왔다. 감옥에서 병으로. 편지가 하나. 민준아, 손주들 얼굴 한 번만 봤어도 민준이 울었다. 엄마 해나는 안아줬다. 슬퍼도 돼. 하지만 놓아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는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기도했다. 지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는다고. 후회 속에 사는 삶, 나는 동정했다. 복수의 대가는 영원한 고독. 우리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희망이가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고 둘째가 뱃속에서 움직였다. 이게 행복이야 의 내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밤하늘을 볼 때 별 하나가 빛났다. 그 별은 민준의 메시지처럼 살아있어 라고 속삭였다. 나는 살아있었다. 자유롭게. 둘째가 태어났다. 아들, 이름은 태양. 밝고 따뜻한 아이, 집은 더 소란스러워졌다. 민주는 아빠가 바빠라고 하며 아이들과 놀아줬다. 나는 출판사에서 승진했다. 팀장님, 책 쓰세요. 동료들이 말했다. 나는 썼다. 이번엔 에세이. 상처를 넘어선 사랑. 출간 후 인터뷰가 쏟아졌다. 어떻게 극복했나요? 기자들이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시간과 용기. 그리고 가족, 진짜 가족, 우리 가족. 과거는 희미해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희망이 유치원에서 엄마, 가족이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멈칫했다. 서로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녀가 웃었다. 그럼 우리 가족 최고.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과 나는 결혼 7주년을 기념했다.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 잔. 그 메시지 덕분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신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강함 뒤엔 여전한 두려움. 만약 다시 그런 일이, 내가 물었다. 그는 손을 잡았다. 이번엔 함께 싸워. 그 약속이 안심됐다. 지은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메일. 언니, 잘 지내? 나 이제 새 삶 시작했어. 용서받을 순 없지만 축하해. 첨부 사진. 그녀의 작은 농장. 나는 답했다. 잘 살아 용서? 어쩌면 그게 용서였다. 놓아주는 것, 삶은 계속 흘렀다. 아이들이 자라며 우리는 여행을 다녔다. 유럽, 아시아. 세상을 보여주며 지게 자유야 라고 가르쳤다. 내 책은 영화화됐다. 시나리오 작가는 당신 이야기 너무 강렬해요 라고 했다. 프리미어 날 나는 앉아 화면을 봤다. 내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렀다. 나는 살아있어. 관객들이 울었다. 나도. 영화 끝나고 민준이 안아줬다. 자랑스러워. 이제 나는 이야기꾼이 됐다. 상처를 글로 풀어내는 사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우리 가족의 일상.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 희망이는 7살, 태양은 5살. 아침 식탁은 전쟁터. 엄마, 우유. 아빠, 숙제 도와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민주는 회사에서 바빴지만 항상 저녁에 돌아왔다. 오늘도 사랑해. 키스하며. 나는 책 쓰는 시간을 가졌다. 새 소설, 이번엔 로맨스. 하지만 배경엔 어두운 그림자. 복수 끝난 후의 사랑, 독자들이 공감했다. 현실 같아요. 리뷰가 달렸다. 과거가 완전히 쓰러지진 않았다.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이 나왔다. 가족 배신, 살인 미수. 나는 TV를 껐다. 희망아, 세상은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 그녀가 물었다. 엄마처럼 나는 웃었다. 그래, 민준의 생일 파티, 친구들이 모였다. 옛 동료가 그때 사고, 미스터리였지, 라고 했다. 민준이 미소 지었다. 이제 끝났어. 오파티 후, 우리는 테라스에 앉았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10년 전 오늘, 우리는 민준이 말했다.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났지. 우리는 웃었다. 그 웃음에 슬픔이 스며 있었다. 지은의 소식은 끊겼다. 그녀는 결혼했다고, 아이를 낳았다고 들었다. 멀리서 행복을 찾는 모양. 시어머니의 무덤은 민준이 가끔 방문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어. 그는 말했다. 나는 동행하지 않았다. 아직. 하지만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용서란 있는 게 아니라 안아주는 거. 희망이가 피아노 대회에서 상을 탔다. 무대에서 그녀가 연주했다. 아침의 노래. 끝나고 안아주며 자랑스러워 눈물이 흘렀다. 이 아이들이 내 복수의 열매였다. 자유로운 삶. 민준과 나는 은퇴 계획을 세웠다. 제주로 가자. 다시 그는 말했다. 좋아. 나는 대답했다. 미래가 밝았다. 하지만 그 밝음 속에 작은 어둠. 만약 또 메시지가 온다면? 나는 살아있어. 그럴 일 없지만 그 기억은 영원했다. 우리를 만든 상처. 20년이 흘렀다. 희망이는 대학생이 됐다. 예술 전공, 피아노를 전공으로. 태양이는 의대생. 엄마, 아빠처럼 강하게 살게. 아이들이 말했다. 우리는 제주에 정착했다. 작은 집, 바다 전망. 민주는 은퇴 후 책을 썼다. IT 회고록. 위기 속 생존 베스트셀러. 나는 강연을 다녔다. 트라우마 극복 주제. 청중들이 감사해요 라고 했다. 과거는 이야기로 남았다. 지은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제주 마트에서. 그녀는 나이 들어 보였다. 언니. 이 그녀가 불렀다. 우리는 커피숍에 앉았다. 잘 지내? 내가 물었다. 그래. 아이 둘 키워. 남편이 좋고. 그녀가 웃었다. 오빠는? 건강해. 민준 이야기도 나눴다. 미안했어. 정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지났어. 그 손길에 20년의 무게가 풀렸다. 용서였다. 진짜.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말했다. 지은 봤어. 그는 놀랐다. 어땠어? 평화로웠어. 우리는 포옹했다. 우리 인생, 영화 같았지. 아이들이 방문할 때 우리는 가족 사진을 봤다. 옛날, 장례식 날. 이게 우리 시작이었어. 희망이가 물었다. 할머니들처럼 되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울었다. 삶은 완성됐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노을 진 바다 앞. 민준과 산책. 후회 없어. 그가 물었다. 나는 멈췄다. 있어. 더 일찍 깨달았으면. 그는 웃었다. 그럼 지금 없었을 텐데. 맞았다. 배신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제 나는 물었다. 너는? 너랑 있어서. 없어. 우리는 키스했다. 바람이 불었다. 자유의 바람. 하지만 내 마음속 마지막 물음. 만약 그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갇혀 있었을까?
그 대답 없는 질문이 영원한 여운으로 남았다.